오늘은 차충공적,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차충공적은 벌레의 힘을 빌려 적을 공격한다, 이런 뜻이고, 주초위왕은 한문의 파자로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고사가 생겨난 것은 조선 중종 14년에 일어난 기묘사화 때의 일인데, 훈구파 대신이던 심정, 홍경주가 남곤 등과 그리고 신진파의 수장이던 조광조와의 당쟁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주역이던 남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곤은 김종직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고 대제학을 거쳐서 1523년에 영의정에 이르게 됩니다. 남곤은 시문에 능했고 비교적 관리로서는 청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그 지방관으로 다니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로서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묘사화의 남곤의 반대파에서 희생을 당한 조광조는 어떤 사람인가? 조광조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조광조는 14살 때 희천에 귀양가 있던 김경필에게서 학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가지고 훗날 김종직의 학통을 이어받아서 살인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개혁적인 인물이었고, 당시에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서 신진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살인파들이 요직에 앉게 되자 훈구파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훈구파를 외직으로 몰아내고 전 공신의 4분의 3을 삭제하는 급진적인 개혁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신진사료를 무고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곤은 당시 훈구파 대신이던 홍경주의 딸이 중종의 후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대궐한 동산의 나뭇잎에 꿀로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벌레들이 그 꿀을 바른 곳만을 갉아먹게 해서 글자가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나뭇잎을 따서 중종에게 바쳐 조광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그 나뭇잎에 쓰여진 글자를 가지고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이런 뜻인데, 이거를 임금에게 바쳐서 그 조광조를 제거했다. 과연 그것이 임금이 거기에 넘어갔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벌레가 파먹은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 조씨가 왕이 되려 한다 하는 그런 거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당시에 중종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중종 입장에서 보면은 조광조의 급진 정책에 회의를 느꼈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국은 무고지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광조와 신진사료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살인파로부터 소외된 남곤과 공신 자격을 박탈을 당한 심정, 그리고 조광조의 탄핵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졌던 희빈홍 씨의 아버지 홍경주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상소가 잇따르자 중종은 살인 세력을 취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조광조, 김정, 김구, 김식 등이 투옥이 되고, 이로 인해서 김윤현의 사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훈구파에 밀려서 귀양을 가게 된 조광조는 얼마 있다가 사약을 받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가 지었다는 절명시가 있습니다. 그 임금 사랑하기를 부모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를 집안처럼 걱정하였네. 저 하늘의 햇빛이 이내 붉은 속을 비추니
맑은 빛이 이 속마음을 비추어 주네. 한편 남고는 말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서 그로 인해 화를 입을까 두려워 자신의 저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명종 13년에 관작과 시호를 박탈당했습니다. 후에 관작을 추징받았지만은 선조 때에 다시 관작을 삭탈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조광조가 몰락을 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중종은 임금인 자신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신진사료들의 개혁정책에 실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조광조는 중종 임금에게 왕도 정치를 실현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광조가 했다는 개혁정책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언로를 막으면은 정당한 의견도 막히기 때문에 국가 흥망에 직결된다고 했습니다. 당시 폐위가 된 그 단경황후 신씨를 복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유배 중인 벽상이라든지 김정을 풀어주게 하고, 반대로 이들을 탄핵했던 이행을 귀향 보내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향촌이 이기주의에 이르고 상호부조의 정신과 미풍양속이 해이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시향약을 팔도에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개혁은 궁중에서 시행하는 소격서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그 소격서를 폐지하는데 중종도 찬성하지 않았지만 조광조는 소격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을 시키게 됩니다. 넷째는 그 혈량과를 두어서 인재 발굴을 꾀했다. 1519년에 혈량과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방법은 유관기관의 천거를 받아서 성품, 기국, 재능, 학식, 행실, 지조, 생활태도 등 7가지를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임금이 참석한 자리에서 시무대책 등의 최종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혈량과로 인해서 30대 신진 사료들이 대거 기용되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추천자 128명 중에서 28명이 최후 합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문벌가 집안의 자제가 14명이고 기호지, 경기, 황해도, 남부, 충청도 지방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종래 과거 시험을 보는 것에 비해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훈구파들에 대한 공훈 삭제입니다. 당시 조광조는 반정공신들을 비판하고 공신들 중 4분의 3에 대한 공훈 삭제를 했고 공신들을 외직으로 좌천을 시켰습니다. 공신은 아니었지만은 중종 반정 당시 묵시적 동조를 했던 남고는 이조 판서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조광조는 이 과정에서 남곤이 중요한 일을 핑계대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강력하게 기회주의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같은 살인파였던 남곤이 훈구파와 결탁을 해가지고 조광조와 신진사료들을 제거하는 데 참여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벌레를 이용한 주초의왕이라는 글자보다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중종이 조광조의 급진 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조광조를 내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자충공적 주초의왕의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